네,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 정리해봤습니다. 3위부터 보시죠. 난 이 영입 반댈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수정 교수의 선대위 영입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대표는 확실히 반대한다며 그 이유는 지금까지와 방향이 반대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 대표를 지지하는 2030 남성들, 특히 안티페미니즘 진영에서 이수정 교수가 환영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위 보시죠. 투 심상정 후보님께 오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공개 편지를 띄웠습니다. 진실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다며 공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 얼마 전 심 후보가 제안했던 제3지대 공조에 화답한 겁니다. 진보적인 정의당과 보수적인 국민의당의 연대 가능할까요? 지켜보시죠. 1위 보겠습니다. 폭탄이라기엔 부족. 오늘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의 말입니다. 25억 아파트와 3,500만짜리 그랜저. 이게 이제 폭탄이라고 할 만큼 그렇게 큰가 하는 점에서는 뭔가 좀 부족해 보이고요. 자산에서 여유가 있는 계층이 일종의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좀 더 긍정적인 측면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25억 아파트 종부세가 72만 원, 3,500만 원 그랜저 자동차세가 65만 원 나온 사례를 들어서 이른바 종부세 폭탄론에 반박한 건데요. 덧붙여서 종부세 노블레스 오블리주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종부세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니. 알겠습니다. 자, 많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은 무엇인가요? 네, 강정 아나운서가 세 가지의 말들을 정리했는데요. 하나씩 고르셔서 촌철살인을 좀 더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허인아 의원님부터 하나 말씀 부탁을 드리면. 저는 1번 폭탄이라 하기엔 부족. 야,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종부세 말씀을 얘기요? 네, 종부세. 거리에 나가셔서 국민 한두 분한테만 여쭤봐도 알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종부세 대상이 2%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자체가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종부세 자체가 지금 사실상 중산층한테도 다 넘어왔고요. 그리고 비서울권까지 갔습니다. 기존에는 서울의 일부 부자들한테만 내는 부자세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번 종부세 대상자 상당수가 평범한 월급쟁이입니다. 부모님 모시고 또 부모님을 위해서 집을 했던 분도 계시고 세금 납부 여력이 없는 은퇴한 고령자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지금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자체도 조금 이상하고요. 피할 길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지진이 곧 납니다라는 말씀을 했으니 알아서 피해라라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지진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는 알려주셨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 부분이 너무 아쉽다. 이제 다주택자의 종부세 같은 경우는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폭탄급으로 오니 파세요라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토지공개념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이제 정부나 그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니까요. 네, 근데 다주택자 중에서 내용을 살펴보셨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위해서 집을 사드렸었던 것라던가 그랬을 때 그럼 부모님 보러 나가라 그럽니까? 내가 집을 나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고민해야 되고 또 이렇게 임기가 이 날짜가 애매하게 걸리시는 분들이 또 종부세 이사 가기 위해서 그 시간 그래서 또 종부세 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아니라 종합부작용세다라고 이 풍선 효과를 너무 생각을 안 하신 것 같다라고 제가 논평을 냈는데 그 이유가 하나는 세입자에게 세액 부담을 지우겠다라는 얘기처럼 보인다. 벌써 월세 올려야 된다, 전세값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기 시작을 했고 두 번째는 월세 난민 사태 그래서 계속 전세 대란하고 월세 난민 센터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거 유주택자든 무주택자든 누구나 다 이 주거 비용의 부담을 느끼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제발 부작용을 자꾸 내게 하는 이런 세금을 올리려고 하시지 마시고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의 힘듦을 떠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예. 종부세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그 종부세 부과를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세 부담이 늘어나는 거니까. 재산세가 있고 또 그렇죠. 내게 되니까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그러니까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부동산을 그러니까 다주택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 또는 뭐
그 한시적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슈 세부담을 대체가? 가지게 된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제 구제 방안을 촘촘하게 마련하지 못한 측면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세 정책을 일관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일까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판을 하시니까 2% 중에서 또 얼마만큼인지 그분들의 비중이 물론 그분들의 비중이 작다고 해서 우리가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과세 당국이나 이런 기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런 개인적인 이제 그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 예. 부분들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호승 정책실장의 멘트의 취지는 뭐 결국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부세 납세 고지를 오랜 기간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주택 처리를 위한 기한을 많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서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지셔야 되는 것 아니냐. 사실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다주택자의 생각하는 것 경우로만 같습니다. 놓고 본다면 일종의 투자 목적이 있었던 것 아니냐를 이제 전제를 하고 그러면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보유세에 대한 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두 다 국민들을 어떤 부동산 투기꾼으로 만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촘촘하게 저희가 살펴보지 않은 것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 입장은 촘촘하게 살펴보고 나서 부동산세, 종부세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한테 내게 해야 됐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뭐 살펴봤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살펴봤죠. 우리 유경준 의원이 지금 기본적으로 뭐 자료 국세청에서도 얻어서 모든 자료를 봐왔을 때 그러한 부분들의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종은 몇 퍼센트 정도인지를 지금 퍼센트 50 이걸 하나씩 읽어드릴까요? 그래 괜찮습니다. 네. 아니 예.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종부세 부과 대상이 굉장히 국민 대다수를 향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프레임을 전개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또 그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그 여권의 입장에서 사실 계속 사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도 후보도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그런 측면에서 연일 이렇게 오늘은 절까지 하면서 사죄를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종부세 부과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과도하게 그러니까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집 가진 사람들은 모두 대상자가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이호승 말씀, 실장 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의 경우에는 25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물론 이제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가 좀 연령에 따른 공제가 되니까요. 이런 부분을 가졌을 때 약 70만 원 정도다. 72만 원이라고 하고요. 3,500만 원 그랜저 자동차세가 65만 원이다. 이런 걸 놓고 보면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크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두 가지죠. 첫 번째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내가 집값을 올리고 싶어서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예.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세종이 3배 폭증했고 충북이 9배가 폭증을 했거든요. 저희 집도 그렇고 아마 집이 있으시면 집이 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 70만 원이라는 돈이 그 작은 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세금으로 예. 낼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너무 가벼이 여기시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 전체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이 98%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신 거거든요. 그럼 그 2%의 국민은 국민이 아닙니까? 라는 입장으로 저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도 국민이고 그리고 세금을 내시는 분들인데 그냥 나도 모르게 올라간 그 집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그냥 갑자기 어떤 촘촘한 어떠한 설계도 없이 그건 좀 억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억울한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예. 그럼 종부세 얘기를 썰픽으로 허은하 의원님이 네. 해주셨고요. 송문주 전 의원도 하나를 골라서 여기에 한마디를 더해 주신다면 혹시 뭐 어떤 걸 정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폭탄이라기 하기엔 부족 이걸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실 먼저 하셔가지고. 원체 뭐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충분히 예. 논의가 돼서 그 이준석 대표가 한 난 이영입 반대세 이 예.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의해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하고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좀 왜 반대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왜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이준석 대표가 예. 밝힌 이유가 뭡니까? 예. 무슨 의견을 말씀을 주셔야 예. 제가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알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뭐 특별히 이게 큰 이슈는 아니어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수정 교수가 네. 여성 인권 관련된 얘기를 많이 강조해왔기 때문에 오늘 이준석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해석이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특히 이준석 대표가 보여준 방향과 맞지 않는 것 아니냐로 지금 언론에서는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제가 분석하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사실은 이제 기사에서는 그런 취지로 예. 해석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 입장에서. 그게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로 이수정 교수가 그렇게까지 뭐 여성 문제에 대해서 안전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이지 그 여성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페미니스트 앞장서는 전방위적인 페미니스트로 저는 인식을 못했었는데 제가 잘못 인식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어떻게 야당의 대표가 반대라는 입장을 그렇게 명확하게 밝히시는 건지 좀 궁금해서 이제 수석 대변인이시니까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지켜본 이준석 대표는 기본적인 선이 명확하고 그리고 발언을 좀 사이다답게 하는 사이다처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갈라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98%와 2% 그리고 남자와 여자, 반페니와 페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나누는 거를 싫어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색이 있는 게 싫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영입이 반댈세는 저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근데-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네. 이준석 대표를 반페미 형식으로 또 누군가는 페미로 이렇게 나누는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 예. 예를 들면 네. 저희 선대위에서도 이준석 대표에게 2030 세대 MZ세대에 영향을 미쳐주고 그 일을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비슷한 게 나왔을 때 이준석 대표가 하신 말씀은 2030이 따로 있고 4050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젊은 세대, 젊은 층을만을 위한 것이 따로 있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맞는 우리도 말씀이죠. 2030이 네, 있었고 나이가 드는 건데 예. 그리고 남자 여자가 따로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기본적인 네. 입장은 네. 이준석 대표의 입장은 그러한 스탠스입니다. 하여튼 갈라치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라치기를 좋아하지 않는데 왜 여기서 갈라치기를 그건 하는 다른 입장일 것도 겁니다. 해석이 된다. 네, 그건 네. 오해일 거고 그럼 이수정 교수 영입 반대하는 명확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 영입 반댈세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명확하게 아니 제가 듣지는 예. 못했고요. 멘트로 예. 봐서는 확실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그래서 이수정 교수가 어떤 흠이 있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가 제가 좀 궁금한 거예요. 저는 뭐 이수정 교수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고민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 이분이 특정인을 했던 확실히 반대할 것에 때는 대해서 뭔가 어떻게 있지 그렇게 할 수 않느냐. 있는 건지 송금주 단장님도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갈라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네. 궁금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로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멘트를 한 게 그대로 따올 수도 있지만 오해가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준석 대표가 한 사람을 지목해서 그렇게까지 얘기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렇기 때문에 오해되게-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오해되게 이야기를 했나? 이런 지금 저는 예. 그런 입장인 거고. 정확하게 예. 모르시는 거죠. 네네. 예. 근데 여튼 평상시에 그분의 스탠스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갈라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 저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갈라치기 저희도 하면 안 함께 돼요. 가는 맞아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협치. 물어보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젠틀하신 것 같습니다. 썰픽은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고요.